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69세 미경 씨가 왜 두 아들과 연락을 끊고 멀리 이사를 가는지 아시나요? 30년간 헌신했던 가족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한 어머니의 절규를 들어보세요. 미경 씨는 올해 69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두 아들 진호와 성우를 키우며 평생을 바쳤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내 인생은 없었어요. 오직 애들만 생각하고 살았죠. 미경 씨의 말처럼 그녀의 젊음은 모두 아들들에게 바쳐졌습니다. 자신의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면서도 아이들 교육비는 절대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게 키운 두 아들이 모두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었을 때 미경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5년 전 첫째 아들 진호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경 씨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가족이 늘어나는구나 싶어서 말이죠. 결혼식 준비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미경 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며느리가 오면 내 딸처럼 예뻐해 주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후 첫째 며느리는 시댁에 거의 오지 않았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비췄죠. 그나마도 남편 진호의 강권에 못 이겨 마지못해 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 그렇다고 생각했죠. 미경 씨는 며느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옛날과는 다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시댁에 오는 날이면 미경 씨는 새벽부터 장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준비했죠. 갈비찜, 잡채, 전류까지 한 상 가득 차려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제가 차려준 음식만 먹어요. 첫째 며느리는 미경 씨가 해준 음식은 잘 먹었지만 다른 건 전혀 하려 하지 않았어요. 식사 후 설거지는 물론이고 간단한 뒷정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사용한 그릇도 그대로 두고 일어나곤 했죠. 미경 씨는 처음에는 손님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며느리의 모습에 서서히 마음에 상처가 쌓여갔어요. 며느리라고 해서 집안일을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고마울 텐데. 3년 전 둘째 아들 성호도 결혼을 했습니다. 미경 씨는 이번엔 다를 거라고 기대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첫 만남부터 인상이 좋았거든요. 밝고 예의 바르며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정말 착했어요. 시댁에도 자주 오고 제 말도 잘 들어주고 처음 2년간은 정말 좋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시댁에 올 때마다 미경 씨를 도와 설거지도 하고 간단한 청소도 했어요. 심지어 어머니, 제가 할게요라며 먼저 나서기도 했죠. 미경 씨는 둘째 며느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잘해주려 노력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알아내서 미리 준비해두곤 했죠.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착하던 둘째 며느리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댁에 와서도 설거지를 하지 않고 청소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안 좋은가 싶어서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더 충격적인 건 외식할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경 씨는 아들 내외와 외식을 할 때면 항상 자신이 계산을 했어요. 연금으로는 부족해서 적금을 깨기도 했지만 아들들과의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갑자기 어머니, 오늘은 제가 낼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미경 씨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씨가 예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를 만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경 씨의 분석이 맞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와 친해지면서 그녀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의 태도, 외식비 계산하는 것,
심지어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투까지 비슷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달라졌더라고요. 둘째 며느리는 이제 시댁에 와서도 미경 씨가 차려준 밥상에 앉아 먹기만 했습니다. 예전처럼 설거지를 도와주지도 않았고 제가 할게요라는 말도 사라졌죠. 더욱 놀라운 건 외식할 때였습니다. 이제는 둘째 며느리도 당연하다는 듯이 미경 씨가 계산하기를 기다렸어요. 심지어 비싼 메뉴를 골라 주문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경 씨의 분노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그날은 두 아들 가족이 모두 시댁에 온 날이었어요. 미경 씨는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반찬과 갈비찜, 각종 전까지. 그날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온 가족이 오니까 기분이 좋아서.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나서 벌어진 상황에 미경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며느리 모두 일어나서 거실로 가버린 거예요. 설거지는 물론이고 상 치우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 혼자 10인분의 그릇을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해야 했어요. 69세의 나이에 무릎도 아픈데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을 씻어야 했죠.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고 있나 싶더라고요. 결정타는 한 달 후에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성호의 생일을 맞아 온 가족이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미경 씨는 평소처럼 지갑을 챙겨 나갔습니다. 식당에서 주문을 받을 때 두 며느리는 평소보다 비싼 메뉴들을 골랐어요. 특히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가 계산하시니까 좋은 걸로 먹어요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간 내가 뭘 하고 산 건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다니. 결국 미경 씨는 식당에서 폭발했습니다. 야, 너희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만만해 보여? 30년간 너희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뭐야? 식당 안이 조용해질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였죠. 미경 씨의 폭발에 두 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첫째 진호는 어머니,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라며 체면만 챙겼어요. 둘째 성호는 어머니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들한테 왜 그래요? 라고 오히려 며느리들 편을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허무했어요. 내 아들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다니. 두 며느리는 울상을 지으며 남편들에게 매달렸어요.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죠. 첫째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세요? 라고 했고 둘째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미경 씨는 그 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30년간 헌신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후 미경 씨는 며칠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잘못한 게 없더라고요. 며칠 후 첫째 아들 진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말은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니, 며느리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라고 했습니다. 미경 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내가 며느리들한테 미안하다고? 30년간 헌신한 내가? 둘째 아들 성호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며느리들도 나름 힘들 텐데. 라며 오히려 미경 씨를 타박했죠. 그 순간 미경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0년간 헌신한 아들들이 이제는 완전히 며느리 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희생과 헌신은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내 인생이 뭐였나 싶더라고요. 남편 잃고 홀로 애들 키우면서 내 꿈도 내 행복도 다 포기했는데 미경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들과는 거리를 두겠다고 말이에요. 내가 없어도 잘 살 것 같으니까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자고 생각했어요. 미경 씨는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걸 정리했어요. 30년간 살던 집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근처로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예 멀리 가자고 마음먹었죠. 미경 씨가 선택한 곳은 경상도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아들들이 쉽게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그리고 생활비가 적게 드는 곳이었죠. 거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누구한테도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요. 이사하기 전날 밤, 미경 씨는 두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30년간 하지 못했던 말들을 모두 담았어요. 진호야, 성호야, 엄마는 이제 떠난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며느리들과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다. 편지에는 미경 씨의 30년 헌신에 대한 이야기와 서운했던 마음,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의 당연한 엄마로 살고 싶지 않다. 이제는 나도 내 행복을 찾겠다. 경상도의 작은 도시로 이사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경 씨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서울에서의 넓은 집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마음은 훨씬 편합니다. 처음엔 외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자유로워요. 미경 씨는 이제 아무도 위하지 않는 밥을 짓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해서 먹고 설거지도 자신 것만 하면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고 근처 산에도 다녀와요. 같은 동네에 사는 또래 분들과 친해지기도 했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이사 후 일주일 뒤 아들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며 어머니가 왜 이러세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미경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라. 너희들 며느리들과 잘 살아라. 첫째 진호는 며칠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미경 씨가 받지 않자 포기했어요. 둘째 성호는 한 번 더 찾아오려 했지만 미경 씨가 이사한 곳을 알려주지 않았죠. 처음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내가 낳은 아들들인데.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가끔 미경 씨는 생각해 봅니다. 진짜 자신이 너무 심하게 행동한 건 아닌지, 며느리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란 건 아닌지.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30년간 헌신했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다니. 미경 씨는 지금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싶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요즘 미경 씨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60이 넘어 처음 붓을 잡았지만 생각보다 재미있다고 합니다. 30년간 내 취미가 뭔지도 몰랐어요. 오직 아이들 뒷바라지만 했거든요. 또 같은 반 수강생들과 친해져서 가끔 같이 등산도 가고 시장도 봅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들이라 공통 화제도 많아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며느리 때문에 고생한 얘기들. 미경 씨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마음으로 통하는 진짜 가족 말이에요. 걱정했던 경제적 문제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서울에 살 때보다 생활비가 훨씬 적게 들어요. 집세도 저렴하고 물가도 싸죠. 연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누굴 먹여 살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동네에서 간단한 일거리도 찾았습니다. 근처 마트에서 주 3회 정도 계산대를 보는 일이에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용돈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일하는 재미도 있고 사람들 만나는 재미도 있어요. 무엇보다 미경 씨가 달라진 건 건강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도 높고 불면증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약도 끊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몸이 좋아졌어요. 잠도 잘 자고 식욕도 좋고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건강을 되찾게 해준 거죠. 물론 가끔은 그립습니다. 두 아들이 어렸을 때의 추억들,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들.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그때는 좋았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예뻤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미경 씨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에 집중하려 노력해요.
다른 어머니들에게 하고 싶은 말. 미경 씨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어머니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참지만 마세요. 내 인생도 소중해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며느리 문제로 고민하는 시어머니들에게는 더욱 강하게 말하고 싶어 해요. 며느리가 고마워하지 않으면 그만두세요. 계속 퍼줄 이유가 없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미경 씨는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분노는 사라지고 이제는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후회는 없어요.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은 게 다행이에요. 가끔 두 아들이 연락을 해올까봐 기다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도 접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들들대로, 자신은 자신대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69세의 나이에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는 미경 씨. 서예를 더 열심히 배워서 언젠가는 작은 전시회도 열어보고 싶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꿈을 키워보고 싶어요. 또 여행도 가고 싶어 해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이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다녀볼 계획입니다. 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가족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는 어디까지가 적당한 걸까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적절한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미경 씨는 지금도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69세에 시작한 제2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행복해 보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게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경 씨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극단적이었을까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 어디까지가 적당한 선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